자, 이게 부산 엑스포 로고 펜툴로 일일이 그려놓은 버전이었습니다. 일부는 조금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되고요. 레이어 구성 볼게요. 로고는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심볼은 여러 개가 돼 있는데 요거는 각각 애니메이션 될 걸 대비해서 레이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재 위치 찜, 그 위에 몇 명이 쌓이나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12개의 레이어가 필요하네요. 와우. 왜냐면 애니메이션 돼야 된다면 12개의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레이어 창을 F7번을 눌러서 빼내고 요럴 때는 붙어 있는 것보다는 레이어 창을 뜯어내는 게 좀 좋으세요. 딱 준비해 놓고요. 12개라고 했으니까 이걸 12번 눌러야 되겠네요. 맞나?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자, 그러면 각각이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와, 이거는 이렇게 많이 펼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애프터 이펙트는 레이어가 따로따로 돼 있어야지 개별적인 움직임을 다 가요. 아, 그래요? 물론 일부는 복제를 해서 따로따로 넣으셔도 되는데, 자, 지금 일단은 이 레이어별로 따로따로 만드는 거는 에펙을 잘 모르시는 경우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자, 일단 하나씩 좀 분리를 해서 여기서 오려서 맨 위에 가서 컨트롤 F 이래야 됩니다. 제대로 넣은 거예요. 여러분 브라운 컬러 레이어 컬러는 처음 보셨죠? 레이어 14번째 레이어가 브라운 컬러네요. 다음에 이 선이야. 오렸고요. 요 밑에다가 순서대로 컨트롤 F. 조그마니까 조그맣게 좀 보이죠? 이렇게 오리고 순서에 맞게 컨트롤 F는 같은 좌표에 붙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붙이면 화면 가운데 배꼽처럼 들어간 거 보이시죠? 요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작업하실 때는 오린 자리는 레이어 잘 찾아서 거기다 컨트롤 F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파란 거 다 끝났네요. 다음에는 얘네요. 예,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노동집약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 두 개가 송송 보이고 오려서 붙여주고 제자리 붙이기, 눈 보이고. 그래서 이게 작업할 때 요거를 따로 떼어내지 않으면 힘들고요. 그 다음에 요걸 패널이라고 하거든요. 포토샵에서는 썸네일. 패널들은 밑에 패널 옵션을 좀 눌러가지고 조금 큰 버전으로 보이시면 조금 괜찮아요. 작업하시는데 구분이 잘 돼요. 패널 옵션? 예. 그냥 하셔도 괜찮은데, 오,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개고요. 그 다음에는 선이 물결지고, 레이어 7번에 컨트롤 F. 이거 오려서 컨트롤 X. 컨트롤 F. 어떤 작업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든 결과물은 멋지게 나옵니다. 잠깐만요. 여기도 분갈을 시켜 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 하나 오려서, 예, 오리고 컨트롤 F, 컨트롤 X, 컨트롤 F. 컷하고 페이스트 인 프론트. 예, 요거 확실하게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레이어별로 쭈루룩 확인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따로따로 잡혀있는 애들이 보여야지 에펙에서 개별적인 애니메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우. 끝난 것 같습니다. 와. 이걸 PDF지만 저장을 잘 해주시고요. 요거를 애프터 이펙트에서 가져가면 요만한 크기의 컴포지션이 생깁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최종 결과물로 이 로고 애니메이션만 싹 나타나면 끝나는 거지만 앞에는 어떤 쇼를 해야지 더 멋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별로 잘 구분이 되어 있고요. 현재 아트보드의 크기가 1920에 1080. 이제 아트보드 크기가 되게 민감하긴 한데요. 아트보드를 제가 찍은 다음에 확인해 볼게요. 포토샵에서는 이미지 사이즈, 캔버스 사이즈로 크기를 조절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 아트보드 툴을 이렇게 꾹 눌러 주시고요. 확인해 보면 크기를 알 수 있어요. 너 요 크기대로 컴프가 되는 거구나. 예.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애프터 이펙트도 잘 하십니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공간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 녀석 PDF 레이어 14개짜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제 뉴 프로젝트고요. 아마 같은 공간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컴프가 따로 필요 없죠. 예, 컨트롤 I. 일단 뉴 프로젝트 누른 다음에 바로 저장은 안 돼요. 컨트롤 I를 눌러서 녀석을 좀 불러와야 되겠네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는 스트로크 완성 요거를 한번 지정해 봤고요. 예, 가져올 수 있는 포맷이죠. EPS는 인쇄 쪽에 거의 가까워서 PDF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예, 여기서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 형태의 컴포지션으로 가져오기. 임포트. 자, 이미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 이건 컴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짧게 이름을 정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게 로고구나. 이렇게 뒤에 연달아 가는 애들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자,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이건 투뷰로 놨구나. 원뷰로 놓고 작업해야죠. 일단은 이거는 화면 맞춤 보기 Alt 슬래시 컨트롤 K를 눌러서 컴포지션의 배색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한 회색으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예, DA 이렇게 나왔네요. CC 이것도 회색을 좀 지칭하는 컬러라.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편하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들이 각각이 분리가 돼 있군요. 예, 이렇게 분리된 대로 들어가 있는데 뭐라고 이름을 쓴 건 아니지만 자, 처리가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트림 패스 할 애들이 누구지? 예, 여기 근데 이런 부분들 중에 얘가 바로 트림 패스 할 애들인데 지금 딱 보셔도 바로 이 친구거든요. 솔로를 체크해 주세요. 솔로. 이걸 누르면 얘만 보여진다고 해요. 저 아직 솔로입니다. 그래요? 솔로세요? 예. 솔로를 누르게 되면 다 가리고 얘만 보여집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애들 다 감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그래. 이거는 벡터이긴 하지만 쉐이프가 아니에요. 쉐이프 처리를 해줘야지 트림 패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13번한테 너무나 미안하지만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 이걸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벡터 레이어를 가지고 쉐이프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지 트림 패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걔는 안 보이게 바뀌면서 트림 패스 할 만한 형상이 좀 돼버렸죠. 볼게요. 살아있는 애입니다. 32짜리 그대로 맞네. 이거 두께는 건들지 마. 32짜리. 예. 여러분 트림 패스 하실 수가 있죠. 트림 패스 하나만 할 줄 알면 나머지는 그냥 전염되는 거예요. 컨텐츠 옆에 요거 눌러주고요. 잠깐만. 이 지그재그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여기서 바로 트림 패스죠. 지그재그가 먼저 보인다면 트림 패스 쪽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완성은 다 된 거죠. 좀 독특하게 보이는데 지가 그룹으로 애들 묶어주지만 패스는 하나짜리예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뭐 이 트림 패스는 하나만 잘 하시면 다른 애들도 금방 적용해줘요. 일단 그려지는데 막 오랫동안 걸리면 좀 그러겠죠. 늘 만드실 때는 홈에다 놓으시는데 어느 정도가 완성될 거냐를 정해 주셔야 돼요. 2초 어떨까? 2초 느린 거 아닌가? 순차적으로 보이면 그래 2초로 하자. 2초 완성된 걸로 하자. 2초에 완성되는 네 끝은 창대하리라. 100%가 되리라. 그죠?
그 다음에 홈 맞춰주시고요. 홈. 그 다음에 값은 리 시작은 미약하지만 자 그러면 엔드를 많이 건드려줘요. 그래서 엔드 100이 완성된 거고 전에는 제로 해주면 이렇게 바로 요거죠. 바로 요렇게. 아니 일러스트에서 끝에 둥글게 했던 거 그대로 된 거야? 맞아요. 캡 끝에 둥글게 했던 그대로 나온 겁니다. 뭔가 통하죠? 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일단 그려지고 끝나는 거지 뭐. 자, 이거 고생했네. 고생했습니다. 솔로 꺼라마. 이거는 필요한가요? 솔직히 쉐이프로 변환한 13번 레이어는요. 더 이상 필요는 없어요. 혹시 로고 이 현재 레이어 13번에 그림을 좀 바꿔놓는다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가려져 있는 상태로 보겠고요. 또 누가 있나 볼게요. 솔로를 꺼주시고요. 자, 이게 쉐이프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개 써봤는데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트림 패스 그렇지 컨트롤 C 여기 또 관련된 애들이 누구 있을까요? 잘 찾기 힘들 때는 얘한테 물어보는 게 좋아요. 레이어 9번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답변해 줬습니다. 야, 레이어 9번이란다. 이분이요? 솔로 눌러봐. 솔로. 오, 트림 패스 해야 되는데. 컨트롤 V. 접어보고 완전히 펼친 다음에. 자, 이게 잠깐만 이게 뭔지 알아? 벡터 레이어일 뿐. 크리에이트 이걸 안 했군요. 벡터 레이어를 쉐이프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해줬어야지. 트림 패스가 전염돼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건 거꾸로 되는데 거꾸로 되는 건 괜찮지만 트림 패스는 만들어졌잖아요. 인디케이터 시점을 앞에다 놓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 맞췄네요. 항상 홈에다 놓고 붙이셔야 돼요. 에이, 너야 너. 콘텐츠 너고 컨트롤 V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처리는 됐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거꾸로 된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세요. 요거는 방향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보죠. 요렇게 아까 그 거꾸로 가는 것도 예뻤네. 요렇게. 자,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다음 쉽게 하는지 아시겠죠? 솔로 U로 접어주시고요. 이게 다 펼치는 건 좋진 않아요. 작업이 불편해집니다. 솔직히 이거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지우진 마시고요. U로 접어주시고요. 또 막내. 네, 레이어 3번입니다. 레이어 3번. 레이어 7번도 해주시고요. 네, 7번과 3번. 땡큐. 자, 우리 막내 3번까지 왔네요. 앞에 7번은 제가 후딱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컨텐츠 자리에 홈 자리에 놓으시고 이 시작은 0프레임에다 놓고 하셔야 돼요. 컨텐츠 자리에다가 컨트롤 V. 트림 패스 잘 들어갔죠? 어디 솔로로 체크해 주신 다음에 구경하는 거 맞죠? 오, 그렇지. 방향이 어디서 출발했냐를 복사를 해서 붙이면 그 방향대로 트림 패스가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대표 선수들이 트림 패스가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 경기는 거의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솔로 체크를 꺼주시고 전체 내용 중에서 이들이 움직이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가는데 녀석들 원래 이 작업하실 때는요 이게 많이 떨어져 있어 갖고 사이사이가 상당히 불편하십니다. 아웃라인 오케이. 얘네들만 아웃라인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이브 중요한 순간이죠. 이거는 로고 이거는
라스트 로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따로따로 만듭니다. 원래는 라스트 로고 쇼. 이 친구를 좀 이따 불러올 거예요. 부산 엑스포 로고 이야 세이브. 자, 1차 작업까지는 완료가 됐네요. 자, 그러면 앞에 했던 에피소드에 이어서 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장면들, 예, 조금 요것들을 좀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레이어 이름을요, 그냥 레이어 1, 2, 3, 4 하면 알 수가 없어서 레이어 14까지 되어 있는 애들을 다 구분해서 쉐이프로 변환시킨 겁니다. 일단 물결 파란 색깔, 물결 에메랄드, 물결 회색, 물결 하늘색 맨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서 대괄호 닫기를 누르면 맨 앞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구현할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일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서가 좀 정해져 있네요. 순서를 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예, 이것도 이제 레이어, 여러분 포토샵의 레이어 순서 바꾸는 컨트롤 누르면서 대괄호 열기, 그렇죠. 1번, 2번. 이것도 이런 경우는 애매하네요. 원래 이게 순서대로 나열되는 걸 원하신다면 레이어를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앞으로 레이어 막 딱 잡고 막 올리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단축키를 이용해서 그렇죠. 이렇게 짝꿍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세이브. 자, 만들어진 결과물은 이제 최종 그 프리미어 프로에서 작업할 거예요. 자, 지금 보이는 이 하얀색 배경이 일단 나열되는 순서겠고요. 요거 우선 얘네부터 순서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고 밑에 있는 애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파란색님이 먼저 뜨실 거고요. 나머지는 타이밍을 다르게 자체를 애들 보면서 하실 거면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U 눌러주시면 잉글리시 U 순서 타이밍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일단 파란색님이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세 개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타이밍을 요거 중간에 나올 무렵에 너무 끝난 다음에 해주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요거는 엔드만 처리된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기 찍고 요럴 때는 이제 빈 곳을 한번 찍거나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좀 좋아요. 계단인데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식 배열이네요. 다른 거 찍었다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타이밍이 틀려집니다. 자, 볼게요. 슉. 예, 이렇게 지금 타이밍이 다르게 좀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알아두실 거, 얘는요, 여러분들 트랜지션용으로 아주 크게 써먹을 애들인데 일단은 잠시 뒤에 배열을 좀 바꾸겠지만 이 배열이 좀 답답하신 분들은 요걸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올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가르쳐드린 단축키들만 조금 몇 개를 아시면 예, 요거 뭐 레이어들에 막 단축키 막 써가고 막 정신 없습니다. 오케이. 거꾸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건들지 말자.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U 눌러서 접어주시고요. 뭐 여러분 짧은 기간에 결과물이 멋진 걸작이 나온다는 건 천재 아니면 없어요. 많은 시간과 많은 레이어들과 뭐 이런 타이밍들이 막 섞이면서 멋진 결과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이 장면까지는 볼게요. 네, 좋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도 응수를 해줘야 되겠네요. 아빠 저희들도 할게요. 그래?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다수죠. 그 중요한 거는 홈 시점에서 출발해야 돼요. 자, 우리 오파서티로만 승부합니다. 오파서티? 예, 오파서티 제로였다가 오파서티 100 예, 이렇게 되는 걸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얘네까지 느리면 답답할 것 같아서 물결 치는 사이에 애들이 두 개씩 나타나는 그런
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1초 정도면 어떨까? 타협을 해볼게요. 1초 지점에 오파서티 T를 누르시면 공통 오파서티, 요때 단체 행동을 합니다. 진짜 무서운 친구들이에요. 단체로 오파서티에 스톱워치가 가동되고요. 와우. 그 다음에 홈 눌러서 단체로 스톱워치로 오파서티 제로를 한 명만 찍어서 야 니네 대표 아니에요 우리 단체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렇게 지금 애들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빙고 찔러 놓고 올게요. 네 이렇게 동시에 행동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밀어내기 같은 경우는 타이밍 봐서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위에 아버지 가는 거 보고 아이들도 뜸성뜸성 나타나게 꾸며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복잡하죠? 네, 이건 레이어 쓴 것도 아닙니다. 자, 잠깐만요. 자, 일단 완성된 걸 보고 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선택되어 있으면 쉐이프들은 막 이런 표시가 나오니까 헷갈려요. 휠을 당겨서 보시고요. 자, 우리 파란둥이부터 시작하자. 우리 제 것도 없다. 비슷비슷하잖아. 우리 파란둥이들 요쯤 되면은 너무 복잡하시면 접어놓고 가셔도 돼요. 레이어도 그런데 얘네까지 펼쳐지면 힘드니까. 자, 지금은 뜨문뜨문 첫 번째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죠. 첫 번째, 두 번째를 약간 밀어볼게요. 먼저 누가 나와야 될지 정확히 아주 불규칙하게 되는 랜덤하게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나머지는 동그라미 에메랄드 컬러인데 여기 두 개를 선택해서 여기 저기 이분이 너희 부모님이야. 예, 알았어요. 이렇게 좀 불규칙하게 움직여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래야지. 뜨문뜨문 나타나야지 예쁠 것 같네요. 파란색이랑 얘랑 좀 친한가 보다. 뒤늦게. 그렇죠. 이렇게 물결이 지나가면서 그 파도가 어떤 입자를 팍 내뱉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에 회색 무늬가 이제 나타나겠네요. 동그라미 회색 세트. 이분이지? 이분이 부모님이니까 밀어서 똑같이는 못 맞추지만 불규칙하게 할 분들은 글쎄요,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빠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파도가 순서대로 치나? 이런 식으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회색 자리로 오고 있습니다. 눈이 먼저 보이고 이렇게 꼭 내가 나올 줄 알았지. 얘는 맨 마지막에 나왔다. 이게 약간 불규칙한 느낌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그라미 하얀색 하늘 색깔입니다. 하늘이 맑은 하늘 색깔, 라이트 블루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제 복잡한 애들은요 이렇게 좀 접어 주셔야 돼요. 이 레이어, 그 다음에 키프레임도 너무 힘듭니다. U 눌러서 접어 주시고요. 이분이 너의 부모님이셔. 그러세요? 그러면 하늘색과 하늘색들도 부모님이 나올 무렵에 등장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멀리서 볼게요. Alt 슬래시 홈에다 놓고 스페이스바. 그래 그거야. 그래 이거야. 예. 잠깐만. 로고는 갑자기 뜨는데 이건 공식 사이트의 로고입니다. 이거는 부산 엑스포의 어떤 협조나 이런 거 없이 부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홍보 방송 CG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우리는 어떡하지? 아까 같이 했어야지. 그럴까요? 얘네들은 뒤늦게 한 거지만 뒤늦게 위치를 잡아봤다고 쳐봐요. 애들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글자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자, 요때 또 오파서티를 또 다르게 주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해당된 레이어의 맨 바닥에 있는, 얘는 바닥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상관없어요. 겹침이 없으니까. 대략 요 정도 정해볼게요.
T 누르고 오파서티. 이 가운데 맞추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클립을 레이어를 찍고 I를 누르면 in. 이렇게. O를 누르면 아웃인데 아웃까지는 갈 필요는 없겠고 이렇게 하면 이 정도가 맞겠지 이렇게 안 하고요. 찍으시고 I를 누르시면 프리미어 프로의 그 in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요거 아까 한차를 탔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슈 로고도 샷.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물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앞에가 너무 심심하네요. 전혀 안 심심합니다. 안 심심한데 여기 있는 애들을 활용해서 약간 트랜지션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되 이 조그만한 애들은 벡터 쉐이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애들을 겹쳐서 블렌드 모드를 여기서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벡터들. 단 사용법이 독특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완성해 주신 다음에 이 불규칙함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요. 이걸 따라가면서 잡아봤던 거라. 세이브. 자, 여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앞에가 조금 심심해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고 있는 여기 물결의 트림 패스 장면을 트랜지션 같이 활용을 해서 한 얘가 우리 부산 국제 엑스포의 그 인트로 장면이 홈페이지에 좀 나오더라고요. 자, 지금 보이는 얘네들 아주 고생하셨고요. 여기 보이는 애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셔도 돼요. 포지션과 관련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단 독립된 공간에 나와야 돼서 이 친구들은 이대로 존재를 하고 이거와 별개인 컨트롤 J, 컨트롤 D, 맨 앞으로 올리는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닫기. 이렇게 해주시면 완전 독립된 애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완전 독립된 애들 잠깐 듀플리케이트를 해서 컨트롤 D를 해서 애들이 틈새마다 짝꿍처럼 들어가 있죠. 이 장면 잘 보세요. 컨트롤 D를 누르면 바로 위에 사본들이 생겨요. 그러면 따로따로 있으니까 좀 불편하지 않아?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면서 대괄호 닫기를 해주면 맨 앞으로 얘 네모리를 올려봐라. 야, 니네 맨 앞으로 나와봐. 네, 니네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이거는 겹쳐갖고 서로 여기 두 개 겹친 장면 갖고 뭔가 표현을 못 해줘요. 얘는 다른 목적으로 만드는 애들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처리해 줍니다. 우클릭한 다음에 다른 목적으로 뭔가 만들어야 될 때 현재 이 장소에서 야, 뭔가 좀 열어봐. 잠깐 이쪽 손에 뭐가 들고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프리컴포즈를 눌러서 새로운 공간에 뭔가를 담아주는데 저는 얘네 이름을 여기 적용했던 물결 치는 듯한 웨이브라고 되어 있는 이제 물결 4개의 컬러를 지고 있기 때문에 물결 트랜지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물결 트랜지션.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에요. 완전히 독립된 공간. 왜냐면 그냥 대충 아무 이름 해놓으면 어떤 이름이 진짜인지 뭔가 몰라요. 이거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맨날 심플한 영상 편집만 하시려면 거기서 머무시면 복잡한 작업은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물결 트랜지션. 오케이. 오케이. 예, 오케이. 예. 그래서 저기 동그라미 네모 세모로 보이는 요 별도의 컴프가 돼버렸죠. 정식이고요. 필요해서 만든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물결 트랜지션 방으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아무도 없어요. 얘네밖에 없어요. 자, 얘네들은 어떻게 배열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맨 앞에 리플 딜리트처럼 맞추긴 좀 힘든데 이건 이렇게 제가 밀어볼게요. 약간 이거 원시적으로 맞추고 있는데. 우리 보자. 자, 우리 좀 커야 되지 않을까?
각각의 크기를 누리고 싶다면 S, 영어로 English S. 어떻게 아주 그냥 정신없구만요. 정신없습니다. 스케일을 늘린 거예요. 선의 두께를 늘린 게 아니라 지금 보이시죠? 한 300배 정도로 성이 안 차는데 훨씬 더 늘려보자. 늘려봤습니다. 움직이는 단체 행도 가능하고요. 어떤 친구는 더 크게 하실 분들은 S를 눌러서 크기를 더 늘리셔도 돼요. 요거는 크기 자체를 늘리는 거예요. 파란 색깔을 하늘 색깔을 늘려볼까요? 위치는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셔도 됩니다. 이 불규칙함에서 뭔가를 얻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얘들 순서는 따로따로 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컸을 때 트랜지션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그런 변화를 줄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한테 블렌드 모드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저 파란 거 조금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 블렌드 모드라 복잡하기 때문에 동시에는 안 보이죠? U로 한꺼번에 접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누르셔야 돼요. 자, 우리 요게 모드의 노멀이라고 보이는 분들은 블렌드 모드 가능합니다. 밑에 내려서 토글 스위치 슬래시 모드 이렇게 보이는 요 부분을 눌렀을 때 모드가 보이고 아니면 3D 레이어로 보이는 이 모드로 바뀌는데 요걸 누르셔 가지고요. 요게 보일 때 여기다 놓으시고 동시다발적으로 멀티플라이 효과를 블렌드 모드를 줘볼게요. 멀티플라이가 너무 세신 분들은 다른 걸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와, 근데 겹치니까 너무 예쁘네요. 나중에 이 친구는 좀 크게 잡아 보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각도에 더 큰 크기로 만드신다면 이렇게 지나가듯이 뭔가 물론 타이밍은 하시면서 따로따로 다른 타이밍에 보이게 불규칙하게 해주신다면 장면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보이는 것보다는 애들이 조금 뒤로 밀려나야 되겠네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싹 이렇게. 블렌드 모드는 멀티플라이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너무 복잡해 보이실 것 같은데요. 블렌드 모드는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해요. 여럿이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어두워 보이는 색깔들이 좀 진하게 보이는 애들이고 이쪽은 밝은 애들이죠. 포토샵에도 있지만 컬러 다지 오버레이는 밝은 느낌을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다가 수학, 예, 요거는 맨 마지막에 사라지는 그런 처리를 엔드가 아니라 트림 패스에 스타트 요런 걸 처리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 어느 한쪽 편에 요거는 좀 숙제인 것 같네요. 이런 부분에 블렌드 모드 외에 여러분들이 적용했던 내용들 중에 컨텐츠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트림 패스에 엔드 외에 스타트 같은 경우는 사라지는 역할을 좀 많이 해주니까 혹시 이렇게 묘사했던 어떤 애가 사라지는 장면까지 연출해 준다면 완벽한 처리를 해줄 수 있겠죠. 이거는 하나만 좀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스타트 제로였다가 사라지는 장면에는 스타트가 100이 되면서 네, 방금 사라지는 애가 지금 보이셨죠? 꾸물꾸물하면서 구렁이 넘어가듯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별도로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혹시 이런 반복되는 그런 느낌을 원하신다 하신다면은 제가 앞에 영상에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트림 패스도 복사 가능해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스타트와 엔드 같은 느낌으로 원하신다면
동일하게 아니면 조금 수고스럽지만 트림 패스 편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보셔도 좋고요. 일부 너무 양이 많은 경우는 이거를 다르게 시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회색까지 사라지는 장면이 연출이 됐네요. 나머지 애들은 우리는 절대 못 움직여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 있는데, 자, 해서 제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얼마나 기술이 많이 들어가느냐, 뭐 그게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힌트를 하나 드려볼게요. 트림 패스 지워. 해야 될 게 많은데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난리 났다. 트림 패스 복사해. 복사? 중요한 건 복사하실 때는 맨 앞 시점에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 시점으로 이동해서 I를 눌러야지 앞부분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잠시 복사해 주고요. 그냥 거저 먹자는 거지. 예, 거저 먹자는 건데요. 여기 있는 애들도 글쎄요, 뭐 I 누르면 되지 않을까? 펼쳐 내린 다음에 컨텐츠 자리에서 컨트롤 V로 해주면 트림 패스가요 그대로 복제가 돼서 나타납니다. 이건 진작에 가르쳐 주셔야죠. 양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려 봤고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때 중요한 건 트림 패스가 기존 게 지워져 있어야 돼요. 보고 있는 녀석을 앞으로 당기지 마시고 I를 눌러서 인지점에 오게 하고, 이 상태에서 콘텐츠 위에다 놓고 컨트롤 V를 해주면 트림 패스에 스타트와 엔드 값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거 좋은 팁입니다. 이거 제가 맨날 어려운 것만 만들어서 그러긴 한데, 자, 어디 볼게요. 애들 다 켜놓고 타이밍은 좀 다르게 가야 되는데 지들끼리 막 붙어 있네요. 트랜지션. 야, 완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진한 거에 멋있는 분들은 멀티플라이, 이렇게 약간 밝은 느낌의 오버레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크린 모드는 왜 안 하셨나요? 스크린 모드도 원하신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오버레이 스크린 모드 의외로 인기가 많은 애들이에요. 스크린 모드는 겹쳤을 때 약간 좀 밝게 보이죠? 오버레이도 역시 비슷하게 보여요. 오버레이보다는 스크린이 좀 낫나? 기타 이 동네입니다. 이 동네. 오버레이가 있는 동네인데 이 동네입니다. 진하게도 하기도. 하드라이트를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자, 거의 완료는 됐는데요. 예, 보시기에 되게 복잡하시죠? 상당히 거칠은 엄청 큰 애가 먼저 보이고 다른 애들이 후반부에 보이는 걸로 레이어를 다 풀어 놓으시고요. 해주면 트랜지션 같은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뒤에다 놔보고요. 네, 바로 요렇게 연출했던 거였습니다. 와우,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애들이 나와서 애기야 나와라. 자, 이렇게 해서 최종으로 부산 엑스포 로고 작업을 앞에 해봤던 별도의 일러스트 작업과 함께 최종적인 작업을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위에 있는 친구들은요, 밑에 있는 애들과 블렌드 모드가 섞여질 가능성도 있어요. 참 독특하긴 한데, 일대와 아닐대를 잠깐 비교해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겹쳐 있는 일부 장면에서 완벽하게 전혀 별개인 것처럼 지들끼리만 블렌드 모드. 하지만 독특한 걸 원하시는 칵테일 같은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이 덩어리가 아래에 있는 애들을 일부를 섞이듯이 보이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들 안에서도 하드라이트라는 효과가 들어가 있는데 나와 있는 녀석이 멀티플라이를 하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만 좀 봐주세요. 노말일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 덩어리가 스크린 모드를 아니면 멀티플라이 모드를 주니까 겹치는 보여져서 아주 독특하게 보여주고 있죠. Alt 슬래시. 자, 그 인트로는 이렇게 만든 거였습니다. 세이브.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랑 연동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 속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애프터 이펙트의 레이어를 지원해 주고요. 실시간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 구름을 묘사했는데요. 구름이 아닌 다른 레이어를 내가 만약에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아직은 미등록된 상태거든요. 요거 이제 새로 따끈하게 새로운 거예요. 비행기라는 레이어는 없습니다.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비행기 모양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비행기가 옆으로 날아가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쓰겠죠. 3D가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세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둥글게 비행기를 예쁘게 꾸미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요. 뾰족하게 좀 나와야지 모양이. 극단의 방법까지 들어가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꾸며놨다고 쳐보고요. 비행기의 틀을 자, 이건 이제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넣습니다. 여기는 이제 날개를 하고 전투기 같이 보이시네요. 자, 세이브 했습니다. 근데 내가 작업하는 곳에는 이 친구가 없습니다. 이거는 따끈따끈하게 들어왔던 구름도 아까 보셨죠? 원래는 같은 방에다 넣으시는 게 원래 제일 좋아요. 바로 여기 힐카 레이어들이 있는 이게 오리지널 AI 방이고, 이 방에 컨트롤 I를 눌러서요. 개별적인, 물론 다른 애들이면 안 돼요. 이럴 때 내가 작업하는 애가 어떤 애였는지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바로 여기 지금 현재 작업했던 위치에 있는 얘고요. 얘를 더블 클릭. 이때 이 화면과 만나게 되는데 그냥 푸티지로 가져오자. 레이어를 골라서 가져올게. 그래서 레이어가 실시간으로 나와요. 이거 보시죠. 여기 보이냐? 여기 비행기라고 보이죠? 보입니다. 그냥 푸티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라는 거는 레이어 사이즈에 맞춰준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요거 해주시면 컴포지션처럼 큰 틀에 잡히기 때문에 레이어 사이즈 잊지 마시고요. 추스 레이어. 이렇게 해서 추스 레이어로 가져오면 뒤늦게 만든 애들도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여기 가져는 왔는데 또 얘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요 구름이랑 아마 근처에 있는 애들인 것 같다. 뭐 비행기가 구름 뒤에 있겠죠. 그런 경우는 여기 아주 복잡하죠. 컨트롤 A, U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구름, 맞아. 요거를 이 구름을요 듀플리케이트를 하세요. 그러면 같은데 여기 같이 겹쳐 있거든요. 이 바로 구름이라는 이 새로 복제된 애에다가 여기 있는 비행기를요 Alt 누르면서 이렇게 대체를 해주시면 구름이었던 애가 비행기로 바뀌었고요. 지금 위치가 좌표가 똑같으니까 안 보이시죠? 이거 뭐 느려가지고요. 자, 휠을 좀 당겨서 보여드리겠네요.
구름 뒤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라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같은 좌표에 있고요. 여러분 보셔서 조금 더 뒤로 밀어보겠다 하지만 아주 이 조그만한 조각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에는 움직이는 비행기가 나는 보이겠다면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멀리 작게 있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지금 볼 틈을 놓쳤네요. 그러니까 멀리서 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완전히 앞에 있던 이 레이어의 위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3D 레이어의 위치가 중요하고요. 네, 뭐 애니메이션 하고 싶다면은 뭐 동일하게 애니메이션이 없으면 재미없죠. 현재 위치 그리고 좀 앞으로 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여기 이제 좌표가 옆으로 X축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여기까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투뷰에서 꼭 이렇게 맞춰 놓으셔야지 표현하기가 좋겠죠. 자, 됐네요. 그러면 우리 비행기가 가는 장면이 여기 노출이 됐네요. 근데 시작하는 위치와 끝나는 위치가 틀에 좀 비슷하게 보여야 되니까 요 지점으로 왔고 이렇게 가는 장면이 움직이는 요소가 많을수록 재밌죠. 지금은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비행기가. 구름 뒤에 가려지겠네요. 구름 뒤에 가려지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갈매기가 날고 차는 왼쪽에서 비행기는 멀리 카메라가 줌인, 카메라가 무빙하면서 날개 스치고 이렇게 뭐 많이 보일수록 좋죠. 이렇게 외부에 있는 애들 있으면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약간 뒤에 다른 편집을 위해서 뒤에 공간을 이렇게 남겨놨던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정하는 작업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이제 선생님 느낌 아시겠죠? 이건 이제 가져오는데 그냥 푸티지로 가져오는 거예요. 푸티지로 가져와 그냥 재료로 가져왔는데 다 아니고 순수 레이어를 골라서 새로 만든 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제 최종 이제 편집 작업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프로젝트가 늘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위치는 작업하는 공간에다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폴더 이름과 함께 여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작업이라고 가정해보고 거의 이제 외부에 있는 걸 갖고 작업하셨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직접 내가 드로잉도 해보면서 했던 거였고요. 부산 엑스포 최종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최종 편집. 됐고 이제 가져올 애들은 어떠한 동영상도 아니고요. 어떠한 동영상도 아니고 바로 에펙 파일입니다. 자, 요거 인트로 맞아. 편집 작업 다 했지. 아우트로 오케이. 라스트 로고. 인트로 더블 클릭. 약간의 로딩 시간을 필요로 하죠.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 좀 보이죠.
이걸 다이나믹 링크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트워크나 폴더 간의 이동을 말하고요. 그 구조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인트로 맞아. 요거를 더블 클릭. 자, 어때? 깔끔하게 보이죠? 와우. 깔끔하게 보입니다. 아직 편집이 좀 덜 됐다면 바꾼 그대로 애프터 이펙트 파일을 가져다가 프리미어가 빨리 해갖고 와. 이런 식으로 요 컴프를 이 프로젝트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던져놓으면서 편집은 시작하죠. 와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30초 분량이라고 했는데, 야, 이건 좀 편집을 좀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장면은 자르기도 하고, 뒤가 요만큼이 남네요. 17초 이후는 좀 벼있네요. 에펙 와일은요, 에펙 와일은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가 자르고 싶으면 컨트롤 K로 자르고, 필요 없으면 지우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타임 리매핑이라던가 다른 작업을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러면 또 누가 필요하죠? 여기서 나와 있는 결과물 중에 라스트 로고 쇼가 있죠. 누구지? 이거죠. 이건 트랜지션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였으니까 띄워보겠습니다. 이게 아우트로입니다. 부산 엑스포 로고 컴프. 맞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면 위로 보이니까 아무것도 없다가 왜 이렇게 보이지? 애프터 이펙트의 배경은요 투명한 걸로 생각을 해요. 공기 색깔로 생각해서 이런 작업을 하실 때는 컬러 매트를 좀 깔아 보신다거나 자 이렇게 좀 얹어 볼게요. 요때는 배색이 없어서 그래요. 자 컴프 크기와 이게 동일하고 밑에 여기 비디오 1번 트랙은 컬러 매트가 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저 바로 이 친구 이름이 우리가 제출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는 홍길동 방송 CG 이렇게 할게요. 방송 CG 작업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걸 내는 거기 때문에 요거 이름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되겠죠. 얘네들은 많은 소스를 갖고 있는 우리한테는 소스들입니다. 자, 컬러 매트 하나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아이템, 컬러 매트. 오케이. 배색은 화이트가, 이건 얼마든지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바닥에 이렇게 깔아주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보셨던 대로 싹 나타나죠. 자, 시간이 30초라고는 하긴 했는데, 시간 못 지키면 그럴까요? 30초 지점에 마커를 심어주고, 일부 내용 같은 경우는 트랜지션도 괜찮고요.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처럼. 요거는 Alt 키로 이렇게 방향키를 누르면, Alt 누르면서 방향키 누르시면 잡아주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겹치는지 보겠습니다. 하늘에 첫 장면이 그대로 겹치네요. 하늘의 첫 장면이. 에펙에서 만들어내지만 트랜지션 주실 수도 있죠. 갑자기 하얗게 바뀌니까. 여기다가 프리미어 트랜지션만한 편한 애가 없죠. 비디오 트랜지션 중에서 디졸브로 한번 넣어볼까요? 이펙트 컨트롤 자리에 가서 보면서 약간 늘려보겠습니다. 아니면 좀 잘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찍어주고. 아니면 위에 있는 애다가도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오파서티는 또 우리가 기본으로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30초 분량. 요 정도면 30초 분량이 나오겠네요. 마커 지점 해갖고요. 컨트롤 A, 컨트롤 K.
딱 잘라주면 제가 봤을 때는 딱 30초 분량이 나왔네요. 어색한 부분은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트랜지션 외에 이런 건 상당히 불편하지만 오파서티 익숙한 친구긴 하지만 끝나는 부분에 맞춰서 영으로 놓고 어색한 부분이 안 보이게. 예, 저 30초 분량 나왔죠. BGM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SE 사운드 이펙트 깔아주시면서 최종 이대로 여러분 제출하시게 되면 이러한 모양의 작업물, 공통된 작업물이죠. 홈에다 놓고 엔터키 쳐서 이제 다이나믹 링크로 가져온 애들은 빨갛게 보이는 라인들이 꼭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렌더링을 통해서 한번 읽어주는 작업을 해주게 되면 그대로 수행한 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결과물을 사운드 편집해서 최종적으로 제출하면 되겠죠. 그리고 끝나는 부분이나 시작하는 부분에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을 불어 주실 필요는 없어요. 끝날 때 걔를 막 보려고 하는데 꼭 어두워지면서 시커매지잖아, 그치? 아우트로 같은 경우는 페이드 아웃을 안 주셔도 괜찮아요. 시퀀스에 끝나는 부분. 요즘은 끝날 때까지 좀 보여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작업하는 그 프로젝트 작업, 일러스트부터 애프터 이펙트, 최종 프리미어 프로에서 최종 편집 작업하는 작업을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수정한 내용은 이 가져온 애들도 그대로 업데이트가 돼요. 다이나믹 링크라는 그런 어도비의 그 제품 프로그램군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 이제 녹색이 다 나오면서 최종 다음 편집 작업 하는 걸 좀 바라겠네요. 예, 됐습니다. 단 여기 이제 그림이 좀 바뀌었다. 이거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바로 한번 인지를 한 다음에 거쳐가야지 중간 과정 없이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기타 모션 그래픽 템플릿으로 여러분들은 뭐 만들어놨던 이런 움직임이 있는 내용들로 뭐 중간 부분에 여기 싹 지나가는 부분에 여운이 너무 많이 남죠. 이런 데다가 카피 문구를 6초 정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화면을 좀 넓게 보자면 슬로건이라는 게 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쭉 나올 때 이러한 무렵에 밋밋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한번 뭐뭐하는 다음에 뭐뭐하는 싹 바뀌고 샥 바뀌면서 최종 요 로고가 나온다면 완성도 있는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